확대명이란 말이 며칠 전부터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언론에서 쓰고 있는 표현인데요. 어대명에 이어서 확대명입니다. 이제 말 줄임말인데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관들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보시죠. 그 많던 친문 어디로 갔나? 차기 대선 주자도 구심점도 없다라고 하는 친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뼈아픈 지적입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총 8명의 후보가 경쟁인데 글자가 작아서 조그맣게 보입니다만은 친명, 비명, 그리고 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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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 비명, 비명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현재까지의 전당대회 스코어를요. 총 5명이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청래 의원이 친명으로 1위고요. 3위에는 친명의 박찬대 의원이, 장경태 의원이, 서용교 의원까지 지금 친명으로 5명 중에 4명이 친명계 의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유일하게 비명계로는 지금 고민정 의원. 본인 스스로도 난 친이재명계가 아니다. 이재명 의원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명계 의원 이렇게 3명은 마지막 6등, 7등, 8등에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창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이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계의 압승이 예고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낸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같이 보실까요? 자, 이래서일까요? 이렇게 친명계가 이제 차기 당권을 장악하게 될 거다, 확대명이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 때문인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 이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요. 모든 게 이재명 의원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에 바로 당헌 80조입니다.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당헌 80조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걸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당직이 그 직무가 정지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청원이 이제 홈페이지에 당원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벌써 10일 오후까지 권리당원 7만 명이 동의했다고 해요. 그래서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 지도부에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5명 중에 4명이 지금 이제 친명계거든요. 네. 이 분위기대로 실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뭐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비명에 속하는 모든 당원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관심도 없다. 뭐 이런 상황이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좀 떠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의 건강성이라는 것이 뭐 외부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자기도 좀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네.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사라지면 스스로 자기 검열을 그렇게 인간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특히 권력의 어떤 단맛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뭐 그리 길진 않지만 정치권의 어떤 그 무대 뒤에서 바라본 모습, 20년 가까이 바라본 모습은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어떤 건강성을 찾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권력의 속성상 지금 이 상황이 그리 민주당에 좋지는 않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처럼 당이 사당화의 길로 아하. 갈 수 있는 어떤 그 유혹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자, 우리가 가정을 전제로요. 만약에 조금 전에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사진 표처럼 5명 중에 4명 정도가 다 친명계 의원들로 최고위가 구성이 된다면요. 네. 그렇게 된다면 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더 이재명 의원의 목소리만 나오게 될지 아니면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거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바로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안 싸움으로 이어져서 심하면 분단까지도 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처음에는 분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 기사에서 잘 지적을 했듯이 친문 진영이 완전 지금 4분 5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구심점이 없는 친문 진영이 분당을 이끌 수는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윤영찬 의원이 지금 6등인데 네. 윤영찬 의원 정도가 이렇게 한 명이 더 치고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2명이 되잖아요. 고민정 의원까지. 그렇게 돼도 힘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 힘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전체가 어떤 팬덤에 좀 이렇게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그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상황들이 많이 관철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당원 80조입니다. 그렇죠. 당원 80조 같은 경우는 공직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예. 공무원들도 기소가 되면 보직이 박탈됩니다. 네. 물론 파면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권한은 빼앗는 거거든요. 왜? 예. 그 권한을 행사할 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일탈의 행위를 하게 될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보직을 박탈하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조항인데 이것을 없앤다? 그러면 그 정당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정당으로 변모해 간다는 지금 민주당 의미죠. 상당수 의원들은 현재 상황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고 예.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정치 탄압용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 그러면은 이 사법 시스템 전체를 불신하면서 이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예.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전례를 보면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때 그것을 이기고 그 복귀했을 때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힘의 폭발력 이것은 훨씬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도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내가 사법적인 것을 감당을 한 다음에 돌아오겠다라고 선언을 예, 예. 하고 당직이나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고 어떤 그 법원과 어떤 법적 투쟁에 나서는 경우도 많이 봤고 아하. 거기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더 큰 영광의 자리에 그 올라서는 거를 우리가 많이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런 것을 걱정을 해서 당의 어떤 그 상식적인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런 방패막이를 만들어낸다? 저는 이것은 국민에게서 조금 더 멀어지게 하고 그 예. 정당이 사당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예. 열어주는 계기가 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곧바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기사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오면에서요. 경찰에 김혜경 씨 출석 요청을 했다. 그런데 지금 사당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법 리스크 논쟁 없이 민주당이 매우 잠잠하다 이런 지적을 담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는 사법 리스크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다소 사그라든 것 같긴 합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는데도 당내에서는 관련 논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네요. 윤 대통령의 평가 20%대로 떨어지자 이재명계 의원들이 이 후보 비판을 자제하고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에 사법 리스크는 좀 잠잠해졌다고 보시는지 박창원 교수님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서 그 쓰나미가 민주당을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위기감이 높아졌다면 혁신, 변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알아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민주당의 위기감이 사라졌죠. 오히려 위기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부를 손봐야 된다. 이런 어떤 강성 야당. 그럼 강성 야당이 되려면 강력한 리더십. 네. 강력한 리더십은 지난 대선 때 어마어마한 득표력을 차지했던 이재명 의원. 딱 이렇게 예. 자동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지지율 하락도 보이지 않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속에서 대안으로 이재명 의원이 오히려 더 부각되니까 예. 좀 민주당 내에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정치인인
정치인을 띄워주는 것도 국민이고 정치인을 가라앉히는 것도 국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의 바닷속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의원은 뜨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흐름이 민주당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사법 리스크니 뭐 민주당의 혁신이니 개혁이니 이거는 그냥 다 그 쓰나미에 밀려가듯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쓰나미가 지나가고 난 다음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해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의원들도 지금은 이 분위기 속에서 대세론이기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때가 돼서 정말로 만약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경우 유죄로 판단이 예. 나올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총선 직전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내분을 벌려라가 아니라 97 그 세대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 단일화가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지금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정책과 내용을 가다듬어야 네. 되는 이유가 쓰나미가 지나고 난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만약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심 중에 하나인데 지금 8월 안에 해당 수사가 거세게 몰고 올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전당대회 결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표님? 8월 마지막에 9월 초부터는 이제 예. 검찰 수사권이 경찰로 상당 부분 넘어가거든요. 네네. 부패하고 뭐 몇 가지만 빼고 두 가지만 빼고 다 넘어가거든요. 예. 그 전에 8월 중순쯤이면 수사 결과가 나올 건데 예. 그 만약에 거기에 큰 충격이 있는 거다. 그러면은 전당대회까지 뭐 영향은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예. 지금 대세는 어느 정도 선거 이 전당대회는 어느 정도 예. 방향은 정해진 것 같고 그 이후가 문제인데 지금 예. 방탄복을 3벌이나 입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키워드 분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당, 야당 내부의 당권 경쟁 그리고 민주당의 또 사법 리스크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